첫 번째 페이지 네 문제에서는 4번 같은 건 네. 4번을 조금 다른 것들과 적다면 이런 거거든. 4번이 맨 앞에 있는 게 2의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1 분의 1이잖아요. 이게. 물론 이거를 8분의 1 더하기 1분의 1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고요. 이렇게 하고 고치면은 뭔가 규칙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상태로 고쳐도 뭐 분모가 8분의 9고 1이니까 이거 9분의 1 아니 9분의 8 아니냐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사실 이거보다는 이걸 더 추천하는 거거든요. 분모 분자의 2의 세제곱 곱하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분배하면 1이잖아요. 이렇게 분배하면 2의 세제곱이고, 그렇지? 분자는 2의 세제곱이고. 뭐 같은 거긴 한데, 근데 얘가 맨 끝에 있는 거랑 짝이 맞죠? 맨 끝에 있는 게 뭐예요? 2의 세제곱 더하기 1분의 1 아닌가요? 그쵸? 이거 두 개 더하면 뭐 될 것 같아요? 1 돼요, 이게. 이제 그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4번이. 그냥 모르면은 그냥 직접 이렇게 계산해도 물론 답이 나오긴 해요. 그쵸? 답이 나오긴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곱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하는 게,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2의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1분의 1과 2의 세제곱 더하기 1분의 1을 더하면 1 아니냐? 라는 거죠. 이해하죠? 근데 이거는 뭐 직접 해보면 4개밖에 없으니까 직접 해봐도 답이 보이긴 할 거예요. 이것도 자체로도 좀 많이 나오던 편이긴 합니다만 계산이 됩니다. 나머지는 별로 빌할 거 없죠? 그렇죠? 혹시 틀린 게 있더라도 다시 풀어보면 아마 풀 수 있을 정도 수준일 것 같고 근데 5번 같은 거는 좀 그래. 그러니까 좀 뭐랄까 한번 100점을 노리는 친구들 한번 풀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추가가 된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일부러 좀 어려운 거고 거듭제곱근 관련된 거를 좀 확실하게 이해했으면은 도전을 해볼 만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일단 스킵해도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5번 빼고 나머지 중에 혹시 뭐 또 궁금한 게 있을까요? 8번 뭔가 끝까지 같은 거 같은데 8번이 이게 이제 생긴 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집합 아니겠습니까? 집합? 집합 관계잖아, 그렇지? x가 어떤 수냐면은 이렇게 해서 3의 6제곱 빼기 1분의 2의 11제곱에 3의 4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 요거를 2n분의 1제곱하는 수인데 여기 등장한 n과 x는 자연수 나와있죠. 좀 길긴 한데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단계로 필요한 것보다 바로 요거를 계산할 수 있느냐예요. 요거 계산해서 전환할 수 있느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3의 제곱을 이렇게 한 문자로 놓으면은 시험하듯이 좀 잘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의 11제곱은 그냥 쓰고요. 3의 4제곱은 x제곱일 거고 3의 제곱이니까 x고 더하기 1이고 분모는 이게 x의 세제곱 빼기 1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그럼 잘 보이죠 이제, 그쵸?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지 않아요? 이 분모가 이게 어차피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요. 그치? 분자는 뭐 2의 11제곱 그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오케이, 똑같은 거 약분 되겠구나 이렇게, 그쵸? 그럼 이제 x가 이제 원래 9였잖아요. 3의 제곱 9. 9를 대입하면은 분모는 9 빼기 1이니까 8일 거고 분자가 2의 11제곱만 남거든 이렇게. 그럼 결국은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쓰고 나면 어때요? 지수 법칙 때문에 11 빼기 3에서 2의 8제곱만 남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먼저 저 밑줄 친 부분, 저 물결 친 부분이 계산값이 2의 8제곱이다. 요거 구하는 게 먼저죠.
그럼 이제 이 A라는 집합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X와 X는 요게 2의 8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을 뭐 하는 거? 2n분의 1 제곱한 거 되는 거죠. 이걸 정리하면 뭐가 되느냐? 2의 n분의 4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n도 자연수고 이 계산된 결과인 x도 자연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일단 n에다가 자연수를 하나씩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n에다가 1을 대입한다면은 이거 2의 4제곱이니까 x 얼마? 16 나오죠. 그게 뭐예요? 이 원소에는 16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원소니까 x가 원소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n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뭐예요? x는 2분의 4니까 2잖아. 2의 제곱 4죠. 4도 자연수니까 4는 원소 되는 거거든. 3 같은 걸 대입하면 이게 3분의 4. 그래가지고 이게 제곱근 나오잖아요. 세제곱근. 이건 자연수가 아닐 거고. n에다가 4를 대입하면은 4분의 4는 1제곱이니까 2의 1제곱 2 나오죠. 2도 이것도 원소잖아. 자연수. 그리고 이제 5, 6, 7, 8, 9, 10과 같은 자연수를 대입하면은 요게 지수가 이제 어차피 1보다 작아지죠? 그쵸? 1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2의 1제곱보다 작은 것만 나올 텐데 2의 1제곱보다 작은 거라면 2보다 작다는 뜻이니까 자연수가 없어요. 1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1 나오려면 이 지수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은 또 안 나오잖아. 2보다 작은 것만 나오다 보면 자연수가 없죠. 따라서 자연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 세 개만 원소로 갖는다 라는 겁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라면은 겉업제곱 모양, 이 겉업제곱 근, 요 모양에서 어떤 수를 대입해야 저게 자연수일까를 찾는다면 4보다 큰 값부터는 이제 1보다 작은 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수가 없고 4보다 작은 수들 중에서 4 이하의 수들 중에서 실제로 1, 2, 4일 때만 자연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괜찮죠? 이 정도면은 8번 문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3페이지 3페이지 어때요? 할만해요? 뭐 반응이 이게 없어? 할만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줘야지. 해줘. 물론 몇 번? 12번이요. 12번이요. 12번 같은 경우는 이거 아마 똑같은 문제? 아마 연습 문제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쓰는 게 잘 안 보이나 봐요. 4의 x제곱이 5일 때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8의 x제곱 더하기 8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를 구하시라는 문제죠. 이렇게 나와서 잘 안 보이나 봐. 이거 2, 8, 4 셋 다 사총각이 아닌가요? 2의 겉업제곱들 그렇죠? 2의 겉업제곱 하면요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 2의 2x제곱은 5다 이런 식 아닌가요? 이거? 이해가 무슨 말인지? 8 같은 경우는 2의 3x제곱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는 2의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씩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좀 보이나? 뭘 해야 될지? 뭐 해야 하는 건데? 분모 분자에 2의 x제곱 시켜서 곱하자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풀이의 거의 정석 같은 겁니다. 이거. 곱하자. 그러면은 분모는 뭐 할까요? 분배하면은 앞에는 2의 2x제곱 역수니까 1 나오죠. 분배하면 이건 2의 4x제곱이고요. 이거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5 아니냐는 거죠. 이게 5다. 이건 그걸 제곱했으니까 이거는 25다. 이거는 이거 역수 같은 거니까 이거는 5분의 1이다. 이런 거죠. 결국 분모는 5 더하기 1이라는 뜻이고 분자는 25 더하기 5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할 수 있겠죠? 뭐 분모 분자에 50 하나씩 더 곱혀가지고 6, 30분에 125 더하기 1, 126일 거고 그렇지? 63 6으로 역분되죠? 5분의 20 이렇게 나겠네요. 그쵸? 맞아요? 다 어디였어? 이게 뭐였지 문제가? 아 A, B를 구한 거야 그치? A, B A 더하기 B는 26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쵸? 저거는 그래서 이제 했던 스타일이긴 한데
바꿔서 모양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수할 때도 그렇고 로그 할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촌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2, 4 이런 거잖아. 이제 2의 고dob제곱들 2, 4, 8, 16, 32, 64 이런 것들 그렇지? 3의 고dob제곱들은 3, 9, 27, 81, 244, 729 이런 거고요. 4는 여기 있으니까 5의 고dob제곱 5, 25, 125, 625 세 자릿수까지는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 같은 경우도 이제 128, 256, 512, 1024까지는 알아두는 게 좋을 거고 6 같은 경우도 6, 36, 216 이 정도 세 자릿수까지는 요것들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죠. 7부터는 잘 안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아두면은 뭐 유효하게 써먹죠. 어쨌든 도덕적들 그 다음 3페이지는 더 이상 없나요 그러면? 네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에서는요 14번 내가 이제 이런 말도 하는데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최적화로 풀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선생님들이 푸는 게 거의 대부분이 최적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에 쓸데없는 풀이가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약간 헛발질을 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딱 깔끔하게 푸는 방식으로만 풀 수는 없을 거야, 학생들은, 그렇지? 나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거 막막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5의 a제곱은 4의 b제곱이랑 같고요. 3a 빼기 1 곱하기 3b 빼기 1하는 게 1이고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5의 a제곱에 16의 b제곱을 곱하래.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연립방정식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 a, b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연립하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어. 그럼 이제 a, b를 이렇게 a는 뭐야, b는 뭐야 이렇게 쓰고 싶어지면 얘 같은 경우는 로그 쓰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 않아요? 로그? 지수를 내리는 방법이 로그였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A는 만약에 A는 로그 5에 4의 B제곱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로그 쓰고 싶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위에 식을 봤더니 뭐 이거 5의 A제곱? 5의 A제곱 똑같네? 대입할까? 뭐 대입의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지? 를 떠나서 방금 생각했던 것들 일단 다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 써봐요.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닥치는 대로 쓰다 보면 몇 개 건질 수가 있어. 식들을. 이해가?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식이 막 등장해가지고 풀리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래서 그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보다 일단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뭐 대입도 해보고 로그도 씌워보고 뭐 다 해봐. 해봐서 얘네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걸 전개한다고 치면 뭐가 되겠어? 뭐 9ab 더 빼기 3a 빼기 3b 더하기 1은 1이야. 1은 또 이제 지워지네, 그치? 0이야, 그치? 이제 3도 나눌 수 있을 거야. 그럼 뭐 3a 빼기 a 빼기 b는 0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전개도 해보고 소거도 해보고 나누기도 해보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뭐 이런 것들 식이 처음에는 안 보였다. 처음에 이거 같은 식인 거 이해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안 보였던 그런 몇 개가 보이기도 해요. 아,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뭐 속된 말로 잘하면 얻어걸리는 거고, 그러면 뭐 뽀록으로 푸는 거고, 아니면 또 막 헤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희들이 갖춰야 할 기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아까 했듯이 모든 문제를 최적화로 푸는 건 힘들어요. 학생들은 특히나. 그래서 일단 뭐 많이 해봤던 유형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건 좀 해봤던 유형 같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유형 같잖아.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걸 일단 다 해보는 게 좋아. 대입, 아까 했듯이 대입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5의 A제곱? 5의 A제곱은 뭐야? 5의 같은 거니까 이건 4의 B제곱에다가 16의 B제곱 하는 거잖아. 뭐야? 4, 16? 이거 4초에 4초 서로? 그치? 그러면 4로 바꿀까? 4의 B제곱. 이거는 4의 제곱에
b제곱이니까 이거 4의 b제곱 곱하기 뭐 4의 2b제곱이면 4의 3b제곱이네. 그치? 이런 식으로 얘까지 더한 다음에 그게 어떡하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풀어봤을 때 못 풀겠으면요. 한 줄도 안 풀어놓고 몰라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 저는 대입도 해보고요. 전개도 해봤어요.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해가? 이 정도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본 거죠. 대입도 해보고 전개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말이에요. 이게 가요? 그게 여러분한테 필요해. 그러니까 금방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매달릴 때까지 내가 뭐 지금은 뭐 짧은 시간 한 50분 동안 푸는 바람에 깊게 생각을 못했겠지만 나중에 집에서 뭐 숙제를 하거나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일단 내가 식은 최대한 많이 만들어놨다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 다음부터 안 풀리더라. 이 다음에 한 10줄 비워놓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야지 어떻게 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하던 데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남겨놓고 다음 문제 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못 푼다고 그냥 밑줄만 계속 치지 말고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두 개가 같은 거 우리 보통 이게 세 개가 같을 때 는 K로 왔던 거 기억납니까? 그런 것처럼 두 개가 같으니까 두 개를 이렇게 K로 놓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이 풀이가 실제로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를 떠나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는 K로 나올까? 근데 배웠던 것이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 5의 A제곱이 지금 K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는 뭐예요? 하면은 K의 A분의 1제곱.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했던 거 기억나? 양변에 똑같이 A분의 1제곱씩 한다? 그 다음에 뭐 4의 B제곱도 K죠? 좀 어떻게 보면 그거 찾는 거잖아. 이게 이제 4의 B제곱의 세제곱인 것도 이해가요? 이게 내가 찾고 싶은 거라며. 이게 K라고 났으니까 K 세제곱 찾는 거네? 아, K만 찾으면 세 개를 쓰는데.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일반적으로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뭐 4는 뭔데요? 하면 K의 B분의 1제곱이잖아. 그치?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건 안 썼네 지금까지. 그치? 내가 이거 앞에 거만 갖고 신나게 놀았지. 이건 안 썼잖아. 이거 한번 다시 또 식을 바꿔볼까? 예를 들어서 이해한다고 치면 뭐예요? 3AB랑 A 플러스 B랑 같죠? 여기 쓰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촥 아이디어가 이제 뇌로 관통하는 거야. 뭐 하느냐? 이거 양변을 AB라고 나눠볼까? 그럼 얘가 뭐가 되냐? 3. 얘는 뭐가 되는데? B분의 1. 얘는 뭐 돼? A분이라고 돼요. 그쵸? 이것 때문에 이제 풀립니다. 이게 뭔데요? 지수 두 개를 더해서 3 나온 거죠. 이거 두 개 지수. 뭐가 되는 거야? 수식을 변경 곱해요. 이렇게 두 개. 그럼 5, 4, 20, 은. 이것도 두 개 썼으니까 K의 뭐야?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입니다. 근데 그게 뭐야? 3이거든. 이게 K의 세제곱이야. 아까 못 찾는 문제를 했어. K 세제곱 찾는 문제라며? 얼마예요? 20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분명히 학교 시험이던 뭐 문제집이던 공부하다 보면은 난생 처음 보는 스타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배웠던 것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난생 처음 보는 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이거를 갖고 식을 일단 최대한 창작해보자. 주어진 식을 막 대입도 해보고 이항도 해보고 나누기도 해보고 곱하기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더니 이런 것까지 만들었다. 내가 그 다음은 안 되더라. 근데 이제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재수가 좋으면은 얻어 걸리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풀렸다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풉니다. 약간 생소한 느낌이죠? 한 번도 안 해본 느낌? 그 다음은요. 여기 4페이지 대상 없나요? 나머지 문제. 응? 16번이요? 로그가 언제 정의되니에 관련돼서, 그치? 이게 참고로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뭐였냐면은 밑은 1이 아닌 양수. 그치? 그러니까 A 빼기 4는 일단 1 나오면 안 돼요. 그거 양수여야 돼요. 밑은 1이 아닌 양수. 다시 말해서 A는 뭐예요? 5가 아니고 4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4와 5 사이 또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포인트는 여기 있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진수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절대부등식.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거죠. 절대부등식. 이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게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서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로 해석을 하죠. 그렇죠?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그렇지? 언제나 x가 어떤 값이라도 항상 진수니까 0보다 커야 돼. 라는 것을 어떻게 바꿔치기 우리가 좌변을 y라고 놓은 이 2차 함수 우변을 y라고 두면 뭐예요? y는 0. 그렇죠. 우변을 y라고 두면 y는 0. 즉 뭐예요? x축이 되겠죠? x축보다 어쨌든 좌변이 크다며 위에 있다. 어떻게 위에 있다? 항상 위에 있다. 이렇게 사이에 껴서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게 어떤 그래프 그리라는 건지 알겠어요? 2차 함수가 x보다 항상 위에 있게 그려라라는 얘기는 어떻게 그려라?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죠. 어떻게? 축과 만나지 않게. 그러면 x값을 어디를 잡아도 y 좌표는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말하기를 간단히 말하면 뭐라는 거야? 이 2차 함수 판별식 이 어때야 돼? 안 만났잖아 x축값. 그치? 식은 안 나온다. 허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간단하게. 미체 조건인 이 둘과 진수에서는 이 조건을 쓰라는 거죠. 그러면은 로그는 정리된다. 4분의 b가 이제 뭐예요? a제곱 빼기 8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a는 어때요? 0과 8 사이거든요. 근데 아까 구했던 이번에가 있잖아. 그렇지? 4보다는 커야 돼요? 또 5는 안 돼요. 그럼 실제 a값 정수값 자연수라고 써있나요? 정수죠. 정수 a값은 이제 6과 7밖에 없겠네요. 해당되는 정수는. 이해가요? 요거는 고1 때 배웠던 2차 함수 아니다 2차 부등식에서 배웠던 2차 부등식의 한 종류죠. 절대 부등식이랑 같은데 2차 함수로 해석해서 풀기 때문에 부등식과 함수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좋은 많이 풀어봤었을 만한 문제입니다. 뭐 까먹을 수도 있고 뭐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해가 갈 수도 있을 테니까 한번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풀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5가 왜 되게 안 되는 거지? 밑이 1이면 안 된다니까. 밑. 아이 이 사람아 여기다 써. 이건 밑쪽 것이라고요. 밑이 1이 아닌 양수. 근데 저기 진수? 저기는 0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요? 여기는 양수만 온다 그랬습니다. 로그 그래프 로그를 다 안 배웠구나. 아니 이제 배웠지. 선행으로 배웠을 거냐. 로그 그래프 그릴 때 니들 이렇게 그리지 않지? 안티? TT? x좌표 0에서 안 만나잖아 그래프가. 0 대입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 이 사람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1이면 0인데 여기가 0이면 1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밑과 진수 같으면 1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1 쓰면 A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개는 그냥 기본이잖아요 이거는. 그런 이제 로그를 안 써보니까 뭐 많이 안 써봤죠. 너희가 뭐 로그를 써봐야 기껏해야 뭐 1년도 안 써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약간의 이제 좀 어색하거나 좀 표현이 좀 부적절한 게 나올 텐데 연습밖에 없어 방법이 뭐. 그렇지? 내가 이거 분명히 수업할 때 내가 한글 버전으로 써주지 않았나? 아닌가? 밑은 뭐라고요? 1이 아닌 양수고요. 진수는 양수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는 필수예요. 이래야 로고가 정리된다고요. 그 다음은요, 이제 4페이지에 들어가 없나요, 그러면? 5페이지?
5페이지부터 여기부터 이제 로그 시작이구나. 네. 5페이지는요. 18번 같은 것도 나름 난이도가 있죠. 그렇죠? 이거 뭐 합답형이라고 부르는 건데 보통 옳은 것으로 보시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색깔을 바꿔서 로그 A의 B에다가 로그 C의 D를 곱한 게 1이다. 이렇게 식 하나를 줬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쭉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이건 쉽지? 원래 이런 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이 제일 쉬운 거 아닌가? 겁먹지 말고 기억은 제일 쉬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입해도 되죠. 그쵸? B에다가 A 대입해서 대입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앞에 있는 요거만 대입하는 거잖아. 지금 보면 B가 A 대제곱이야. 그쵸? 그럼 이게 뭐가 돼요? A 대제곱 대입하면 4가 내려가서 나가서 4 되죠? 그럼 여기 얼마라는 얘기예요? 4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로그 C의 D가 이거 4분의 1인데요. 지금 이거를 지수로 바꾸면 C의 4분의 1제곱은 D다라시 될 거예요. 그쵸? 그거 4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들 중에 이런 거 있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맞네요. D는 4제곱 공식이다. 그쵸? 기억은 맞죠? 니은부터 난도가 올라가죠? BC가 1이면 A는 D랑 같으냐라는 질문. 이게 맞냐는 질문. BC가 1이다! 이럴 때 이제 어떤 친구들은 B에다가 2 넣고 C에다가 2분의 1 넣어야지. 이럴 수도 있어. 대신에 B, C에다 1을 넣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C가 미치거든요. 1이 아닌 양수기 때문에 1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출자나 대입해봐야라고 했을 때는 1, 1 같은 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 2와 2분의 1 이런 거 되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풀 수도 있겠죠. 물론 억지로, 어거지로.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아까 할 때 기억할 때 B를 소거했던 거 기억나죠? 대입해서. 그렇죠? 비슷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B는 C분의 1 아닌가? 그렇잖아. 그래서 요 B 자리를 마찬가지 소거하는 거죠. C분의 1 이렇게. 아니면 물론 C를 소거해도 상관없습니다. B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B가 C분의 1 대입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식이? 로그 A에 여기가 뭐가 돼? C분의 1 되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C의 D는 1. 자, 역수입니다. 역수는 마이너스 1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제곱. 이 마이너스 제곱 뭐야? 나가면 돼요. 곱하기 로그 C의 D는 1. 이러면 혹시 이거 두 개가 소거돼서 A의 D만 남는 거 혹시 알아요? 뭐라는 거야, 씨. 다시 적어줄게. 외워둬. 많이 쓰니까. 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하면요. 이게 로그 A의 C 돼요. 자, 약분이 아니에요. 소거예요. 지워진다고요. 약분 아닙니다. 이 DB가 똑같으면은 이게 두 개 지워지면서 밑에는 A, 위에는 C만 남아요. 이렇게. 증명은 간단한 게 밑변환을 배웠거든 우리가. 얘 같은 거 상용로그로 할게요. 얘는 로그 A분의 로그 B랑 같은 거 이해가요? 밑변환하면은 뒤에 거는 이거 로그 B분의 로그 C 아닌가요? 이렇게. 따라서 이게 약분된다고 이렇게 표시죠. 그럼 누구예요? 로그 A에 로그 C가 남네.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 아니냐고요. 밑변환도 다시.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이 진수와 이 밑이 같으면 지워서 이 밑 하나만 적어주고 이 진수 하나만 적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거 똑같아 두 개가. 그쵸? 이 두 개 딱딱 지우면요 좌변은 마이너스의 로그 A의 D만 남고 이게 1 나온다고 된다는 거죠. 그럼 뭐야? 로그 A의 D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죠. 자, 이 가정을 다시 지수로 바꿔치기 하면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D다라는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A랑 D랑 같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같은 거죠. 둘이. 바꿔 말하면 A분의 1이 D예요 라는 뜻이라서 AD 곱하기 1이다. 즉 둘은 역수관계다 라는 건데 둘이 같다는 건 아니죠. 이 이유는 틀린 겁니다. 뭔 말인지 가요? 그러면 디귿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A랑 D랑 같대. 그 맞잖아. 이거 그게 딱 지워지는 거 아니야? 그 두 개? 이렇게 밑과 진에서? 그렇지. 방금 한 거야. A랑 D랑 같은 거 딱딱 지워지잖아. 그럼 로그 C에 B만 남겠네. 그게 1이니까 B랑 C랑 같겠죠. 지금 한 요 스킬이 이제 지금 두 번이나 쓰였어요. 지금 그쵸? 니은 풀 때도 쓰이고 디귿 풀 때도 쓰이니까 요 스킬은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난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수원을 수업하는 반이 내가 3반 있거든? 요 반과 평일반이랑 주말 특강반. 내가 수원만 지금 3반을 하고 있어요. 수업을. 그래서 내가 헷갈려.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반에서 내가 수업했나? 안 했나? 헷갈리거든 내가. 여러분이 이제 많이 이제 까먹었을 테니까 항상 새롭게 항상 안 배웠다 하고 수업할 테니까 배운 게 나오더라도 한번 다시 또 체크하고 맞아 그렇게 했던 거야 이렇게 기억하시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5페이지 이상 없나요? 6페이지는요 22번이요. 이건 정석 원소문이 있지 않았나? 로그 5의 500의 정수 부분 찾기? 정수 부분이 A고 소수 부분이 B입니다. 그럴 때 4의 A제곱 더하기 4의 B분의 1제곱 얘를 구하래요. 정수 부분 찾는 거 내가 가우스 해가지고도 보여줬고 그때 아마 그 연습 문제가 밑이 얼마였지? 5였나? 3이었나? 로그 3의 1 가우스 더하기 가우스 로그 3의 2 로그 3의 3에서 로그 3의 100까지인가? 뭐 이렇게 합하시오. 기억납니까? 그거 연습 문제? 이건 쉽지 않나요? 500이라는 수가 과연 5의 거듭제곱 누구 사이냐고. 아까 내가 5의 거듭제곱 적었잖아요. 그치? 5, 25, 125, 625 500이 어디 있냐고 여기 중에. 이 사이 있잖아요 사이. 따라 로그 5의 500은 로그 5의 125보다 크고요. 로그 5의 625보다 작은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게 얼마인데? 5의 세제곱이니까 3. 이건 얼마인데? 5의 세제곱 4. 즉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수야. 그럼 정수분이 얼마라는 얘기야? 3. 얼마라는 수의 정수분은? 3이죠. 그래서 A가 3인 건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이 소수분은 어떻게 찾았는지 기억나? 네. 빼죠. 그렇죠. 원래 수인 제, 즉 로그 5의 500에서요. 이 3을 빼요. 그게 B인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빼기인데 앞에 있는 로그를 붙여도 되고요. 뒤에 있는 3을 붙여도 돼요. 3이 뭐냐고요? 3이 로그 5의 120을 주고 5의 세제곱. 근데 이거 로그 빼기 로그니까 진숫기 나눗셈 아닌가? 500 나누기 125. 이게 얼마예요? 4입니다. 이게 로그 5의 4라는 얘기죠. B를 구하는 거죠. A도 구해볼게요. 자, 대입해볼까요? 4의 A제곱, 4의 세제곱을 의미합니다. 플러스 4의 B분의 1제곱, 역수네? 얘 역수입니다. 역수할 때 기억나요? 이거 두 개 바뀌는 거? 그래서 4의 B제곱에 B분의 1제곱이니까 그거의 역수니까 로그 4에 5 되는 거죠. 앞에는 64고요. 그렇죠? 뒤에 있는 거 이게 얼마예요? 지워진 거 기억나죠? 딱딱 5 나온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 23번이요. 앞에도 비슷한 문제 있었는데 대세를 따른다 라고 해놨어요. 대세를 따른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앞에도 비슷한 문제 있었죠. 35에 58. 자, 지수도 그렇고 로그도 그렇고 기본은 뭐다? 바로 밑을 같게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도 아까 풀 때 다 밑이 5자라 했잖아요. 로그 그렇죠? 이것도 보면은 이 밑과 이 로그의 밑도 이렇게 일치시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로그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3 같은 수를 얘가 밑이 5짜리 로그니까 얘도 이렇게 밑이 5짜리 로그로 바꾼 거예요.
로그 계산은 기본적으로 밑이 같게 해야 돼요. 지금처럼 밑이 선생님 이거 밑이 다르면 어떡한데요? A와 B인데요. 그래서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보다시피 전부 다 상용 로그 밑이 다 똑같은 10자리로 해서 보여준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쵸? 모든 공식도 그렇고 기본이 밑을 같게 한다. 근데 얘는 밑이 상용 로그 10이네 10이네 35네 다르네 얘는 밑이 대세를 따른다. 10이 더 많잖아 그치? 얘를 밑이 10인 로그로 바꾸는 겁니다. 상용 로그 뭐예요? 밑변환 공식 기억납니까? 여기 둘 다 10이 없으니까 새로운 숫자 10을 등장시켰다는 얘기는 35가 분모로 98 이렇게 분자하라는 얘기죠. 이게 갑니까? 주어지는 놈은 다 한 것 같다.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열심히? 소인수분해 할 차례죠? 그쵸? 근데 이제 여기에 5 있는 거 보여요? 로그 5 나오는 거 5 곱하기 10 그쵸? 근데 5는 여기 없잖아 둘 다. 5 바꾸는 것도 배웠던 거 기억나지? 5는 어떻게 바꾼다? 2분의 10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35를 2분의 70 이렇게 바꿀 겁니다. 98은 소인수분해는 98이 2 하나가 실 2개인 건 이해가요? 49 곱하기 2, 98? 그러면 분자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로그 2 하나 플러스 로그 7의 제곱이니까 앞에 2 나와서 2개. 분모는 뭐가 되죠 이거? 로그 70 빼기 2니까 로그 70은 또 뭐야? 1 더하기 로그 7 이게 로그 70인 거 이해갈까요? 로그 70? 로그 10 더하기 로그 7 이런 식으로 빼기 로그 2죠 이렇게. 따라서 분모는 얘예요. 1에다가 로그 7 b 로그 2a를 빼다 이거고요. 분자는 로그 2a 플러스 2b 이게 해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제를 한번 해본 적 있을까요? 정석에서 몇 번 해봤을 겁니다. 또 있나요? 21번이요. x제곱 빼기 x 곱하기 로그 5의 100 더하기 4 로그 5의 2는요 2차 방정식인데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그럼 두근해야 두근음이 나와야겠죠. 이거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지금. 요게 x의 계수인 거 이해가요? 다시 할게요. 앞에 마이너스가 같이 있으니까 마이너스의 로그 5의 100 요게 x의 계수입니다. x는 여기 뒤에다 쓰면은 오해할 수 있거든? 이 로그 5의 100x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x를 앞에다 쓴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어쨌든 계수가 이거잖아요. 두근이 알파벳 하면은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00을 비니까 로그 5의 100 나오겠고요. 그렇죠?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4 로그 5의 2가 나와요. 그렇죠? 문제에서는 또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다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자. 이래버리면은 이게 과연 풀리느냐 아니냐 관련된 거는 이걸 풀 수 있느냐 그렇죠?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 중에서 이게 제일 거슬려야 되는 거예요. 100이라는 수가 소인수 분해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98, 35 소인수 분해가 안 됐잖아 지금 그렇지? 소인수 분해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 100을 소인수 분해는 2가 2개, 5가 2개예요. 그렇죠? 뭔 말이냐면은 로그 5의 2의 제곱 플러스 로그 5의 5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로그 100이 2에 가요 무슨 말인지 2 2개 5 2개니까 2 2개 5 2개 얘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이거 2잖아요 그냥 그쵸 요 뒤에 있는 게 1이라서 2죠. 이렇게 쓸게요 2라고 그냥 자 다 쓸게요. 보다시피 두 수의 합은 얘고요 두 수의 곱은 얘거든요. 얘를 좀 눈에 보이게 적어준다면 이렇게 적는 거지. 4 로그 5의 2가요. 2 로그 5의 2에다가 2를 곱하는 거예요. 그게 4 로그 5의 2거든요. 그럼 잘 보면 보이죠? 두 수를 더한 건 이거 2개 더한 거고 두 수를 곱한 건 이거 2개 곱한 겁니다. 두 수가 누굽니까? 얘랑 얘도 이제 그러면 그렇죠? 이해가요? 근데 분명히 베타가 크다고 했거든. 그러면 얘가 큰 거예요? 얘가 큰 거예요? 자, 요건요. 1보다 작은 겁니다, 이게. 5가 나와야 1입니까? 이게 1보다 작은 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게 더 작잖아, 2보다. 이건 2고.
이게 더 큰 수 베타고 이게 작은 수 알파라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뭐 5의 알파 제곱 더하기 5의 베타 제곱 해서 5의 알파 제곱은 5의 이거 제곱이야. 2 로그 5의 2. 그다음에 플러스 5의 베타 제곱은 5의 제곱을 의미하죠. 근데 이 뒤에가 25인 걸 이해할 거고요. 이거 얼마죠? 이거 대체? 이 2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수로. 이게 4잖아, 4. 요 밑과 요 밑이 같네. 뭐 나오는 거야? 4 나오는 거죠, 이거 그쵸? 거기에 5의 제곱 25를 더합니다. 29 나오겠죠. 이해 가요? 이런 다른 질문 없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이제 25번도 해야 돼요 혹시? 25번 다 맞은 것 같은데 보니까 아까 답이 7.2분인데 그걸 초로 고치면 이제 7분 12초가 되겠죠?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초로 고칠 수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녹화 이만큼 할게요 그러면.